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달빛이 한성을 비추고 광장 시장길을 따라 붉은 등불들이 반짝였다. 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등회의 분위기는 도성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작은 골목 한켠에서 영의정 김 씨의 딸 소희와 대학자 박 씨의 아들 지훈이 함께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의 중마고우로 박 씨 가문과 김 씨 가문이 막역한 사이였을 때부터 함께 자랐다. 지훈의 아버지가 대학자가 된 이후로 두 가문은 더욱 가까워졌다. 지훈 도령님 연등 소원이 정말 영험하다고 믿으시나요? 소희가 밤바람에 흔들리는 기름종이 등불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소희, 아가씨. 영의정 따님이 어찌 이런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두시나요?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서시슈를 공부하고 검은고와 그림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미신적인 일에 도령님은 사서삼경만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들으니 작년에 한상서 따님도 연등 소원 덕분에 좋은 낭군을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소희가 입을 삐죽거리며 귀엽게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그건 양가 부모님들의 중매 덕분이지 등불 때문이 아니에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작년을 기억하시나요? 아가씨께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으셔서 그 무사에게 속을 뻔하지 않으셨나요?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작년의 일을 떠올렸다. 과연 그녀는 가짜 양반이라 사칭한 무사를 믿을 뻔했다. 다행히 지훈이 때맞춰 발견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인연과 연등회의 기적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등불 장수 최영감의 가게 앞에 멈춰서 크고 작은 등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각각의 등불에는 소원을 적을 수 있는 비단끈이 달려 있었다. 등불 안의 촛불이 반짝이며 봄밤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이고, 도령님과 아가씨. 최 영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나이가 있음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영리했고 멀리서도 귀한 손님들을 알아보았다. 올해 제 등불들은 특별히 영험하답니다. 전주의 최상품 한지로 만들었고 조계사의 대스님께서 축복해 주셨지요. 각각의 등불은 불국토의 향을 입혔고 스님들의 기도가 깃들어 있답니다. 최 영감님, 작년에도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작년에는 금강산 스님들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최 영감은 눈을 찡그리며 웃었다. 도령님 참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금강산 스님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답니다. 제가 직접 조계사에 올라가 원효 대사님께 친히. 좋습니다. 지훈이 손을 저었다. 얼마입니까? 보통은 운자 5냥인데 두 분께는. 최 영감이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네, 양반에 드리지요. 공중 멀리에서 희미한 형체, 등불의 신령이 이 중마고우를 내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은자 4냥반이라고요?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이 노인네가 정말. 제가 사겠어요? 소희가 서둘러 봉황수 놓인 돈주머니를 꺼냈다. 최 영감님 2개 주세요. 아가씨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최 영감이 기뻐하며 서둘러 가장 예쁜 등불 2개를 골랐다. 이건 특별한 등불이에요. 최상품 한지로 만든. 이봐요, 미쳤어요. 지훈이 소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종이 등불 2개에 9냥이나? 도령님, 소희가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도령님을 위해서예요. 난 필요 없어. 소원을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령님이 공부를 빼먹고 탈춤 구경 간 것을 아버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아가씨였지.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일을 농담으로 삼으시나요? 그럼 소원을 쓰세요. 소희가 등불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제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아가씨, 최 영감이 끼어들었다. 두 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시에 정성껏 써야 합니다. 다행히도 무시까지 반각 흐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말씀을 지어내시는군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작년엔 유시녀시라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옵니다. 최영감이 당황했다. 작년은 보름날 유시였고 올해는 좋아요. 소희가 지훈의 손을 잡아당겼다. 조용한 곳을 찾아 글을 씁시다. 그들은 오래된 우물 옆 조용한 곳을 찾았다. 달빛이 맑은 물에 비쳐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다. 소희는 돌계단에 앉아 조심스레 비단을 펼쳤. 보지 마세요. 그녀가 비단을 가렸다. 소원이 영험하려면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맞은편 돌계단에 앉았다. 붓을 들어먹을 찍고 앞에 하얀 비단을 바라보았다. 문득 등불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짓는 소희의 모습이 떠올라. 도령님은 뭐라고 쓰시나요? 비밀이요. 지훈이 재빨리 비단을 가렸다. 아가씨가 제 소원을 엿보면 영험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도령님도 제 장난을 배우셨네요. 소희가 웃음을 터뜨렸. 허공에서 등불 신령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단에 쓰인 글자들이 신령의 눈에 선명히 보였다. 소희의 비단. 제발 꿈에 그리던 낭군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저를 평생 사랑하고 보살펴줄 분을. 지훈의 비단. 소희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녀의 헛된 망상을 더는 견딜 수 없나이다. 엇갈린 소원이로구나. 등불 신령이 속삭였다. 재미있군. 너희들에게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자, 소희가 일어섰다. 등불을 날릴 시간이에요. 그들은 함께 촛불을 켜서 등불 안에 넣었다. 기름종이를 통해 비치는 따스한 불빛이 땅 위에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믿으세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 난 실제로 있는 것만 믿소. 지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소희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우정처럼. 무시가 되었어. 멀리서 최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등불을 날리시오. 두 개의 등불이 밤하늘로 살포시 떠올랐다. 아직 말하지 못한 소원을 담은 채 높은 곳에서 등불 신령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소매를 휘둘렀다. 살랑바람이 불어와 두 등불을 서로를 향해 날리다가 다시 멀어지게 했다. 마치 곧 맺어질 인연의 춤사위처럼. 아가씨. 아란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었다.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신데 그리 급히 알리는 거냐? 소희가 거울 앞에서 비녀를 매만지며 물었다. 고려에서 오신 이 대감의 아드님이세요. 도호부 대감의 자제라 하시는데. 뭐라고? 소희의 손이 멈칫했. 네. 지금 마침 나리께서 서재에서 손님과 차를 드시는 중이에요. 아가씨, 제가 듣기로는 그 공자님이 풍채도 훌륭하시고. 아라나, 어서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려무나. 서재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영의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차양의 은은이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대감께서는 늘 자제분 자랑을 하시더니 과연 영의정이 수염을 쓰다듬었. 과찬이십니다. 아버님의 그늘 아래서 자란 것뿐입니다. 듣자니 과거에 응시하려 한성에 오셨다고? 네. 이번 과거를 준비하며 한성의 여러 스승님들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님, 차 시간이 돼요. 소희가 들어서다가 멈칫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소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마치 꿈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 잘 왔다. 영의정이 웃으며 말했다. 이쪽은 고려 도호부의 대감의 아드님이시다. 이 공자. 이쪽은 내 딸 소희라네. 안녕하십니까, 소희 아가씨. 젊은 남자가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용입니다. 네. 소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아가씨의 차솜씨가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이홍이 미소 지었다. 오늘 그 차 한 잔을 청해도 될까요? 그러시게. 영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야, 이 공자님께 네 차 솜씨를 보여드리려무나. 소희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연등회에서 빌었던 소원이 떠올랐. 한편 그 시각대학자 박 씨의 집에서 도련님,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지훈에게 다가왔. 무슨 소문이더냐. 영의정 댁에 고려에서 손님이 오셨다는데 젊은 공자라고 합니다. 지훈의 붓이 멈칫했다. 먹이 종이에 번졌. 공중에서 등불 신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 자, 이제 시작이로구나. 아가씨, 이 공자님은 정말 꿈에서나 불법한 분이세요. 아란이 소희의 머리를 빗기며 말했. 어찌 그리 말하는 거냐? 글씨도 훌륭하시고 시도 잘 지으시고 어제는 검은고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 솜씨가 또 아라나? 네, 아가씨? 지훈 도령님은 오늘 우리 집에 들르지 않으셨니? 아, 그러고 보니 며칠째 뵙지를 못했어요. 평소엔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더니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 소희 아가씨 계시오? 지훈의 목소리였. 어머, 도령님이세요? 아란이 반갑게 맞이했다. 지훈이 들어서며 눈을 크게 떴다. 소희의 방에는 온갖 꽃다발이 놓여 있었. 이게 다 무엇이오? 아, 이건... 소희가 말을 고르려 했지만 아란이 먼저 나섰. 이 공자님이 보내신 거예요. 매일 아침 다른 꽃으로. 아란아, 소희가 날카롭게 불렀다. 죄송해요, 아가씨. 아란은 입을 다물고 물러났다. 침묵이 내려앉았. 그래서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자가 마음에 드시오? 도령님, 내 궁금해서 묻는 것이요. 연등회 때 그토록 바라던 꿈속의 난군을 만난 것 같소? 어찌 그리 말씀하시나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 나으리면 충분했나 보구려. 그자의 진심을 알아보기엔 도령님께서는 늘 그러시네요. 모든 것을 의심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요. 그대가. 지훈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 제가 왜요? 너무 순진하시다는 말을 하려 했어. 지훈이 돌아서려 했. 잠시만요. 소희가 그의 소매를 잡았. 도령님 혹시 이홍 공자님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지훈은 잠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 아니요. 아는 것이 없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다만 그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지훈이 떠난 후 소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누군가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들려왔. 아가씨, 아란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 공자님이 또 편지를 보내셨어요. 소희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향기로운 먹향이 났. 오늘 밤 월파정에서 달을 보며 시 한 수 읊고 싶습니다. 아가씨께서도 함께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소희의 손이 편지를 꼭 쥐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다. 공중에서 등불 신령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재미있구나.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란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 괜찮아. 잠깐일 뿐이야. 하지만 밤늦게 월파정에서 남자분을 만나신다니. 아란아, 넌 이용 공자님을 못 믿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아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 도령님께서 아시면 그이는 알 필요 없어. 월파정. 달빛이 연못에 비치어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홍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이홍이 미소 지으며 말했. 이렇게 늦은 시각에 불러내시다니.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홍이 하늘을 가리켰다. 아가씨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시를 지으신다고 하셨죠? 네, 아가씨를 위한 시를. 이홍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그대를 만나니 마음이 봄날꽃처럼 피어나고 이 밤이 천년처럼 길기를 소망하는 마음. 아름다우신 시네요. 소희가 속삭였. 아가씨의 마음도 제 마음과 같으신지요? 이홍이 한 걸음 다가왔다. 소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 누구십니까? 이홍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이홍 공자.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밤이 늦었소.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하오. 지훈 도령. 소희가 놀라 외쳤다. 어찌 여기? 아란이 전해주었소.
아가씨의 안전이 걱정되어 제가 소희 아가씨를 해치리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용이 웃었. 해치실 생각이 없다면 이런 시각에 남들의 이목을 피해 만나자 하지는 않았을 터. 도령님! 소희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용 공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가씨, 이홍이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령님께서는 아가씨의 보호자이신가요? 그건.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가 아가씨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달빛 아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 내가 잘못했어. 그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도령님처럼 늘 의심하고 비웃지 않으시죠? 소희 아가씨. 지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대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소희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달빛에 반짝이는 연못을 바라보았다. 허공에서 등불 신령이 혀를 찼다. 아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란. 도련님, 고려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지훈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도호부, 이 대감의 아드님에 관한 소식인데 이홍에 관한 거냐? 네, 도호부에는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찌 확신할 수 있느냐? 고려 도호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하인이 서찰을 건넸다. 그때 아란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가씨께서 이홍 공자님과 도망가신다고. 뭐라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제가 아가씨 방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홍 도령과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과거에 급제하실 텐데 그때 다시 돌아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어디로 간다고 하더냐? 남대문으로 향하신다고. 말을 준비하거라. 남대문 근처 객잔. 이제 곧 저희를 태울 가마가 올 거예요. 이홍이 소희의 손을 잡았다. 도령님, 정말 이래도 될까요? 걱정 마시오. 과거만 치르면 곧 돌아올 수 있을 터.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홍, 지훈의 목소리가 울렸다. 벌써 따라왔나? 이홍이 눈살을 찌푸렸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소희 아가씨, 그자와 함께 가시면 안 됩니다. 지훈, 도령, 또 이러시나요? 소희가 화를 냈. 그자는 사기꾼이요. 고려 도호부 이 대감에게는 아들이 없어. 무슨 말씀을? 소희가 놀라 이홍을 바라보았다. 이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하하,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들통났군요. 이홍, 도령.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오 아가씨. 이홍의 목소리가 변했다. 난 그저 영의정댁 재물이 탐이 나서. 이 미천한 놈! 지훈이 검을 빼들었다. 진작 도망갔어야 했는데. 이홍이 한숨을 쉬며 창문으로 달려갔다. 서서! 지훈이 소리쳤지만 이홍은 이미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후였. 이럴 수가! 소희가 주저앉았다. 이제 아시겠소. 지훈이 검을 도로 꽂았다. 세상의 모든 달빛이 진실은 아니란 걸.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 하늘에서 등불 신령이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가씨, 드시지도 않으시고. 아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쟁반을 들여다보았다. 배고프지 않아. 벌써 사흘째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내버려둬. 지훈 도령님께서 또 오셨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 하지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지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돌아가세요. 그럴 순 없소. 아가씨께 꼭 보여드릴 것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 들어오세요.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연등이 들려있어. 그건 기억하시오? 10년 전 우리가 처음 함께 연등회에 갔을 때. 어찌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때 아가씨가 쓴 소원. 지훈이 옛 연등을 바라보았다. 기억하시오? 영원히 지훈 도령님과 함께 였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소. 하지만요, 그때가 더 진실했던 것 같소.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을 알고 있었으니. 도령님,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다른 물건을 꺼냈다. 이건 연등회 때 도령님이 쓰신 소원. 네, 소희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썼소. 우스꽝스러운 소원이었어. 그게 왜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이미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어찌 이제야. 그녀가 흐느꼈다.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우리 둘 다 바보 같았소. 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아가씨의 순수한 마음을 비웃었고 아가씨는 내 진심을 보지 못했소. 그동안 도령님을 많이 힘들게 했죠. 아니요. 내가 더 미안하오. 아가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으로 벚꽃 한 장이 날아들었다. 공중에서 등불 신령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1년 후 다시 찾아온 연등회. 여보,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시나요? 소희가 지훈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때 그 사기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였던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군요. 아가씨, 아니 부인.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구려. 그들은 시장길을 걸으며 연등을 구경했다. 멀리서 최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올해 연등이 왔소. 특별히 영험한 최영감님. 소희가 반갑게 불렀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사모님. 최영감이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오시다니. 영감님, 지훈이 말을 꺼냈다. 작년에 파시던 그 등불. 네, 돌연, 아니, 날이 정말 영험했었어. 최영감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보시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등불은 특별하다고. 여보, 소희가 지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올해도 등불을 사서 소원을 빌까요? 부인도 참. 이제 무슨 소원이 더 있다고? 있답니다. 소희가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지훈의 눈이 커졌다. 소희야, 그게. 소희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경사로구나. 최영감이 환호했다. 자, 이 등불은 제가 드리겠소.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소원을 적었. 이번에는 뭐라고 쓰셨어요? 소희가 궁금해. 보여드리지요? 지훈이 비단을 펼쳤. 우리 가족이 늘 지금처럼 행복하기를. 여보.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인의 소원은요? 소희도 비단을 보여주었. 우리 아이가 아버님처럼 지혜롭고 어머님처럼 자상하게 자라나길. 달빛 아래 두 개의 연등이 나란히 하늘로 올랐. 그때 아란이 달려왔. 나리 사모님, 영의정 대감께서 잔치를 여시는데. 그래, 가자. 지훈이 소희의 손을 잡았. 그들이 떠난 후 최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있던 등불 신령님이 안 보이시네. 먼 하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진정한 사랑은 신령의 힘이 아닌 서로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 연등회의 밤하늘에 수많은 등불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중 두 개의 등불이 특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